자,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단어 진도를 좀 나가볼게요. 그 어떤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이 원이랑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접하면서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 세 가지 상황이 이제 존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은 그 원이 직선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만난다면 교점이 몇 개인지를 따지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원의 방정식이 있을 것이고 뭔가 원의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이 있고 그리고 직선도 뭔가 y는 mx 플러스 n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거 아니야. 자, 만약에 이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두 식을 이제 연립을 해주면 교점에 관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y값 mx 플러스 n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는 거야.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생기지.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생기니까 그 2차 방정식을 이제 우리가 풀어줬을 때 거기서 나오는 x값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교점에 x좌표를 의미한다라는 거지. x좌표. 근데 이게 x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럼 그 얘기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근이 있다 없다 판별식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 만약에 있잖아 원의 방정식이 있고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서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면은 지금 두 식을 연립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교점이 두 개 있기 때문에 교점의 x좌표가 값이 두 개가 나오겠지? 이 2차 방정식으로부터 x값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서로 다른 x값 두 개. 서로 다른 두 식들이니까 이거 판별식이 양수인 상황이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이 접점을 제할 때는 한 점이니까 판별식이 0이다. 지금 원 바깥에 있을 때는 만나지 않아서 교점이 생기지 않으므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식을 놓을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얻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판별식의 0보다 크냐, 같냐, 작냐에 따라서 교점이 몇 개인지가 따져진다 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상황이야. 자, 얘는 이제 뭐냐면은 이거야. 그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배웠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좀 활용을 해주는 방법이 있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있잖아. 반지름이 r이야. 그리고 그 공식을 쓴 거를 내가 d라고 해보자. d. 자, 지금 세 가지 상황으로 구분을 해줄 것인데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 상황일 때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쓴 그 거리가 d1이라고 표현했어.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교점에서는 이 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1이 반지름 r보다 당연히 작아야 되겠지. 만약에 접하는 상황에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쓴 d2가 바로 반지름이 돼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원과 만나지 않을 때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쓴 이 D3가 뭐가 돼야 돼? 반지름보다 커야 되겠다 이 얘기야. 따라서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도 이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활용해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여부를 따질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있는데 이제 이 방법으로 이제 쓰는 게 그래도 조금은 계산이 편해. 알겠지?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자주 애용하자. 자, 1번 문제를 바로 풀어보게 되는데 자, 이 방법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원이 있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그리고 직선이 있네. y는 x 플러스 k.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위치 관계 있을 때 상수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해주래. 자, 지금 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을 하나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직선을 하나 그려볼 건데 이 직선이 y는 x 플러스 k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부터 볼 건데
지금 원의 중심의 좌표는 지금 0,0이지? 그리고 반지름이 몇이야? 3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반지름을 내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반지름이 3이다 라는 게 나온다. 자, 그럼 서로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적용해주면, 자, 가장 먼저 이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냅두면 안 되지. 우리 는 0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y를 우변으로 넘겨주겠다. 그리고 점의 좌표와 이 직선의 방정식을 활용해서 이 d1을 구해주면, d1은 자, 공식 쓴다. 바로 이렇게 루트, 자, 개수들의 제곱의 합, 그 다음에 0,0 대입해주게 되면은 k가 나오겠지? 근데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이 공식을 쓴 d1의 값이 반지름 3보다 작아야 되겠다. 따라서 우리 양변의 루트 2를 곱해서 절대값 k가 3루트 2보다 작으므로 우리 절대값도 2차 부등식처럼 푼다라고 했지? 그래서 사이 범위 마이너스 3루트 2와 그냥 3루트 2 사이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 만약에 접하는 상황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따져보게 되면은, 접할 때는 있잖아, 얘들아. 이 반지름이 곧 D2가 될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쓴 결과랑 같을 거야. 그러면은 그 공식을 쓴 결과가 결국에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반지름 3이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마찬가지로 양변의 루트를 곱해주면은 이제 k 값을 얻을 수 있겠다. 풀마 3루트 2로 얻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벗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벗어나는 상황은 이제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D3가 되겠는데, D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은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반지름 3보다 커야 되겠다. 그래서 양변의 루트 2를 곱해서 절대값 k가 3루트 2보다 크다. 그래서 큰 작점,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라는 식으로 써주면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한번 다뤄볼게. 직선과 원이 만나서 생기는 현이 있는데 그 현의 길이가 8이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그 현의 길이가 이제 8이면서 있잖아. 우리 이제 상황에 이를 놓기 위해서 그림을 또 그려보자. 자, 원이 지금 중심의 좌표가 자,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25이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는 1,1이다. 그리고 직선이 y는 x 플러스 k인데 직선을 내가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 직선을 이렇게 그려보겠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잘린 현을 향해서 수직 이등분을 내리게 되면은 결국에 수직 이등분이기 때문에 반만 나누게 될 건데, 자, 여기서 이 현의 길이가 8이다라고 되어 있거든. 이 현의 길이가 8이다. 그러면은 수직 이등분이기 때문에 그 절반 4에 해당하는 게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반지름이 지금 몇이냐면은 5야. 따라서 우리 반지름도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어보자. 5다. 자, 그러면 여기서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이 이제 만들어지겠고, 4하고 5가 나왔으면은 우리 피타고라스로 여기 3인 거 정도는 바로 우리 알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 이 원의 중심, 이 1,1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3이다 라고 해서 k 값을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저 직선이 지금 y는 x 플러스 k이기 때문에 우리가 y를 우변으로 넘겨서 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이라고 놓자. 그리고 우리 원의 중심 계산을 해주기 위해 사용할 점이 1,1이기 때문에 이 두 개 가지고 이제 공식을 적용해주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d는 바로 이렇게 자, 루트 개수들의 제곱의 합 1,1 대입해주면 여기 1 사라지고 절대값 k, 얘가 이제 3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양변에 이제 루트 1을 곱해서 k 값을 얻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지?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다. 자, 이제 원과 직선이 접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자, 두 직선에 접하고
중심이 직선에 있는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자, 지금 어떤 원이 있는데 이 원이 있잖아. 두 직선에 접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 접하는 두 직선을 내가 이렇게 해볼게. 두 직선을 이런 식으로 하나 그어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좀 그어줄게. 자, 그러면은 지금 두 직선을 지금 접하게 내가 지금 그려놨는데 그 원의 중심이 있잖아. 어떤 직선 y는 x 플러스 1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만족시키는 원의 넓이가 도대체 몇일까라는 걸 구해주는 거야. 자, 이 문제 어떻게 할까 고민해보니까 지금 원의 중심이 직선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기 때문에 원의 중심의 좌표 x좌표 a로 놓으면 y좌표 a 플러스 1로 놓을 수 있지. 자, 그리고 이게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면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그 접점까지는 항상 수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원의 접선의 성질에 의해서 그 두 접선이 만나는 점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은 이 왼쪽 직각삼각형과 오른쪽 직각삼각형은 합동인 거 알겠지? 그치? RHS 합동이 되겠지? RHS 합동이 될 거야. 따라서 우리 이제 뭐 해주면 되냐면은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각각의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주면 돼. 자, 우리 이 왼쪽 직선을 이제 우리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5. 자, 이 왼쪽 직선을 내가 이제 이렇게 한번 놔보자. 이거는 이제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른 쪽 직선을 이제 x 플러스 2y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5구나. 마이너스 5는 0 이라고 한번 넣을게. 그러면 이제 얘네 둘 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는 거야. 자, 공식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루트 x제곱 x계수 제곱 y계수 제곱의 합 5가 되겠고 a, a 플러스 1을 대입해주면 절대값 a 그 다음에 a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자, 좀만 다듬어보게 되면은 루트 5분의 절대값 3a 빼기 1이 될 것인데 우리가 이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도 공식을 써볼 수가 있겠지? 자, 이제 지원 뒤쪽을 구분해주고 얘는 마찬가지로 이제 루트가 나올 것이고 여기 a와 a 플러스 1을 대입해주게 되면 a 플러스 2y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루트 5분의 3a 마이너스 3이 될 것인데 우리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같아야 되잖아. 따라서 d1, d2는 같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루트 5분의 절대값 3a-1과 루트 5분의 절대값 3a-3이 같아져야 되겠는데 양면의 루트 5를 좀 곱해서 없애주게 되면은 결국 어떤 식으로 얻을 수 있냐면은 절대값 3a-1은 절대값 3a-3이라는 걸 얻을 수 있어. 이거 이제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그냥 양쪽의 절대값을 지워줌과 동시에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만 풀마를 써주면 돼. 알겠지? 그러면은 플러스 1을 때려보자. 3a-1은 3a 빼기 3. 3a가 지워지게 돼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이라는 엉뚱한 식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황.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3a-1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다. 여기서는 a 값이 뭔가 등장할 것 같은데 a 값을 아마 구해보게 되면은 3분의 2라고 나올 것이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a 값까지 이제 구해줬으면 우리가 구해줘야 하는 것은 원의 넓이다라는 거지. 자, 일단 a 값을 구했어. a 값. 근데 이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면은 반지름을 알아야 되잖아. 파이 r 제곱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반지름이라는 게 결국 이 d1, d2를 의미하는 거지. d1, d2니까. 따라서 이게 반지름이었다 이 얘기야. 이게 반지름. 자, 그럼 우리 이제 뭐만 해주면 되냐면은 반지름을 알아야 되니까 있잖아. 반지름을. 우리 이 구한 a 값을 d1에다가 넣었던 d2에다가 넣었던 아무 데나 한번 넣어보자. 자, d1에다가 한번 넣어보면 자, a 값이 3분의 1을 대입을 해줄 거야. 3분의 1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마 루트 5분의 1이 나올 것인데 우리 반지름이 루트 5분의 1이니까 원의 넓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오겠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파이 R의 제곱. 그러면은 5분의 파이가 되겠다. 요게 최종 원의 넓이가 되겠다. 이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좀 이제 다뤄볼 건데, 자, 요거는 나중에 굉장히 좀 자주 다루게 되는 부분이어서 좀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어떨 때 최대가 되고, 어떨 때 최소가 되는지에 대한 상황, 이해가 필요하다. 다음 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그림을 그려줄게. 자,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4인데, x-2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이 4다. 자, 이게 지금 어느 게 접하는 상황인 것 같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상황이다. 2, 마이너스 2다. 그리고 반지름도 이렇게 다 2로 나오겠다.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4다. 그 다음에 지금 직선이 4x-3y 플러스 6은 0이거든. 4x-3y 플러스 6은 0. 이 직선을 내가 대충 그려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기울기는 양수인데 y절편이 양수인 직선이 그려질 거야. 그러면은 원과 직선이 안 만나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가 이 원 위에 어떤 P라는 점을 잡아줄 건데, 이 P라는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뭔가 계산이 되겠지. 근데 P라는 점은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P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을 때와 가장 클 때가 있을 거야. 그거를 구해보라는 얘기거든. 자, 그럼 도대체 어떨 때 가장 짧고 어떨 때 가장 긴가, 요거를 알아야 되는데, 자, 가장 짧을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제 가능한 한 이 원이 직선에 가까운 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가장 이제 최대값이 되려면은 가능한 한 이 직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원을 잡아줘야 되는데, 결국 가장 가까이 있을 때나 가장 멀리 있을 때는 얘가 있잖아. 결국에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상황일 때를 봐야 되거든.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자, 이제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이 주어진 직선의 수직의 상황을 한번 이제 놔야 되는데, 주어진 직선의 수직이면서 원의 중심을 지날 때 교점이 두 개가 생겨. 그랬을 때 이 가까운 쪽에 대해서는 최소값이 나올 것이고, 먼 쪽에 대해서는 최대값이 나올 것이야.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이제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이 주황색 직선까지의 주황색 직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두 점일 때가 최대 최소가 되는구나. 그럼 이제 길이를 구해주는 게 중요하겠지? 근데 이 길이를 얘들아 있잖아. 어떻게 구해줄 거냐면은 최소는 있잖아.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이 반지름만큼을 빼주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이 나오겠지. 반대로 최대값은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오히려 반지름을 더해주게 되면은 최대값이 나온다 이거야. 정리해주면 우리 최소값, 말이 헷갈린다. 최소값, 최대값은 어떤 상황에서 이게 발생하는 것들 있잖아. 결국 원의 중심을 지날 때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최소값은 있잖아.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쓴 D에서 반지름을 빼자. 최대값은 오히려 반지름을 더하자 이 얘기야. 그러면 그 공식을 써보자.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써볼 건데, 원의 중심의 좌표가 여기 조금 살짝 지워졌는데 2, 마이너스 2였지? 그러면 2, 마이너스 2와 직선 4x-3y 플러스 6은 0을 가지고 공식 써보자. 자, 공식. 자, 분모 x, y 개수들의 제곱의 합. 이제 4, 46 플러스 9에서 5가 되겠지? 2,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2, 마이너스 2 플러스 6 해주시면 얘가 이제 분자가 20이고 분모가 모여서 4가 될까요? 자, 그리고 반지름이 지금 몇이었냐면 2였거든? 반지름이 2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거, 최소값은 4에서 1 빼기 2, 최대값은 4에서 1 더한 6이 되겠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원의 중심을 지나면, 원의 중심에서 그 해당하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반지름을 더하고 빼는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 토픽으로 넘어갈 건데,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자, 이제부터는 공식이 조금 몇 개가 나오는데 이거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돼. 자, 우리 공식을 외워놓자. 어떤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의 형태야. 근데 이 원의 방정식이 접선이 있어. 이렇게 접선이 있어. 근데 기울기가 만약에 m이래. 자, 그러면은 어떤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어떤 접선의 기울기가 m이라면은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거든. 근데 기울기가 m인 게 이 한쪽에도 있겠지만 다른 한쪽에도 평행하게 존재할 수가 있어서 두 개 있는 것이거든. 자, 그래서 우리 원의 방정식을 이제 원의 접선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적용할 때 기울기를 알 때의 공식은 두 개가 나오고 있다 이 얘기야. 그럼 그 공식이 뭐냐? 자, 기울기를 m이라고 보면 y는 mx, 자 풀마 여기서 두 개야. 풀마 반지름 r 곱하기 루트 기울기 m제곱 플러스 1로 정의가 되겠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자, 이 공식을 이제 어떻게 유도하는지는 다음에 나와 있어. 이거 그렇게 막 어려운 거 아니거든.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해서 유도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읽어보고 이 공식을 꼭 암기하도록 하자. 자, 그냥 적용만 해보면 되거든. 직선 3x 마이너스 y 플러스 7은 0에 평행하다고 했어. 이 직선에 평행하면서 주어진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 자,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해줄까 고민을 해보니까 저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 기울기가 이놈이랑 평행하다고 했잖아. 그럼 이놈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놈의 기울기는 3이다. 그러면 우리 기울기는 3이면서 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에 해당하는 원과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는데 저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내가 바로 적용해주면 자, 기울기가 이제 3이니까 y는 mx 풀마 r 루트인데 r이 반지름이잖아. 근데 반지름이 몇이냐면은 2루트예요. 루트 8이어서 자, 일단 루트 8로 일단 써보자. 루트 8로. 그래서 r 루트 그 다음에 m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좀 써보실 수 있겠다. 자, 그럼 이런 거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y는 3x 풀마 이게 지금 루트 10이니까 루트 8이랑 루트 10이랑 곱해서 루트 80. 그럼 얘는 이제 루트 80이라는 거는 4루트거든.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지. y는 3x 풀마 4루트고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접점이 주어질 때의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 있어. 맨 첫 번째 상황은 기울기가 주어질 때지. 그리고 이제 접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가 나오거든. 자, 이건 이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봐봐. 요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저 원의 방정식이 이제 있어. 원이 있어. 얘는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야. 근데 있잖아 얘들아. 지금 어떤 접선이 이제 또 이제 생기는데 그 접점의 좌표가 x1, y1으로 주어지는 거야. 그럼 이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또 있는데 이건 되게 간단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x 곱하기 x 플러스 y 곱하기 y는 r제곱이라고 써봐. 그런 다음에 있잖아. 이 x 자리 하나에다가만 x1을 넣고 나머지는 내두고 y 자리 하나에다가만 이 y1을 대입해 주기만 하면 끝.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 이렇게 좀 간단한 형태로 외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여기다가 한 번씩만 대입을 해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유도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고 우리가 그 기울기를 이용해서 유도를 충분히 해줄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자, 근데 이건 조금 주의해줘야 되는 상황이 좀 이제 있기는 한데, 우리가 그 좌표축과 평행한 상황이 이제 나올 수가 있을 것이거든. 그거는 이제 뒤에 문제를 한번 내가 다루면서 확인을 해보고. 자, 만약에 원 위에 어떤 한 점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는가를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원이 지금 이렇게 나와있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2. 그리고 이 원 위에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은 x 플러스 루트 2y 플러스 6은 0이다라고 했거든. 어떻게 해주라고 했어? 이거 x 두 개로 찢어준 다음에 y 두 개로 찢어준 다음에 하나씩만 이렇게 넣어주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지. ax 플러스 by는 12. 자, 그 다음에 잘 봐. 우리 이 점에서의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건데 문제에서는 요거랑 같다라고 했잖아. 그럼 결국 이 둘이 같아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해줄 것이냐면은 11을 일단 넘겨. 11을.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그대로 끌고 와볼게. x 플러스 루트 2y 플러스 6이면 지금 이 둘이 이제 같다라는 건데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상수항을 일치시켜 줄 거야. 자, 마이너스 12가 되기 위해선 6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빨간 식에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루트 2y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진다. 결국 이 둘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x의 개수인 a는 마이너스 2 y의 개수인 b는 마이너스 2루트 2로 만들어지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렇게 a, b 값을 구해줄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7번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얘가 이 접선의 방정식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좀 푸는 것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알겠지? 자, 이 문제 한번 보자. 이제 지우기 전에 우리는 지금까지 접점의 좌표가 주어지거나 혹은 어떤 기울기가 만약에 이제 주어지게 되면은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이용해서 접선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주어진 거는 점 2,3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어버리는 상황이거든. 무슨 말이냐? 2,3이 이 원 위에 있는 접점도 아니고 기울기로 주어진 것도 아니야. 그냥 원 밖에 있는 어떤 한 점이 있는 거야. 요렇게. 자, 근데 이 점에서 내가 원을 향해서 접하게 선을 그어보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그어지냐면은 이렇게 하나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밑쪽으로 이렇게 하나가 아마 그어지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점이 여기 또 하나 생길 거야. 이랬을 때 이런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구해봐라라는 문제거든.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 자, 이 구하는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 우리 앞에서 그 원과 직선이 만나냐 안 만나냐를 따질 때 판별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판별식을 이용하는 것보다 그 공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는 게 좀 더 낫다라고 했거든. 근데 이 문제는 있잖아. 판별식을 이용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는 우리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 있었잖아.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 접점의 좌표를 활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도 있겠다. 첫 번째 풀이 판별식 이용, 두 번째 풀이 기울기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 공식 이용, 세 번째 접점이 주어질 때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 이용.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를 아마 좀 찾을 수밖에 없겠지. 어느 게 더 쉬운 방법인가? 근데 이게 좀 특징이 있거든.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이 둘은 있잖아. 모든 접선을 다 구할 수가 없어. 근데 세 번째 거 접점이 주어졌을 때는 모든 접선을 다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세 번째 거는 모든 접선 다 구할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모든 접선을 다 구할 수가 없어. 그러면 1번, 2번은
하면 안 되는 방법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번 방법 있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쓰면은 다른 1번, 3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어. 3번은 있잖아. 접점이 주어질 때의 공식을 이용해서는 모든 접선을 구할 수 있지만은 굉장히 계산이 조금 복잡하고 분수 계산을 해야 돼서 조금 계산이 좀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이제 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도 이용해 주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계산이 편하지만 모든 접선을 구할 수는 없다. 그다음 첫 번째 거 판별식을 이용해서도 해볼 수는 있어. 자,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선생님 그래도 귀찮아도 3번 모든 접선을 다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2번 상황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공식을 이용하면서 모든 접선을 구할 수 있게 내가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원래 2번 방법으로는 모든 접선 다 못 구해. 근데 나머지 것들도 다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거야. 즉 빨리 풀면서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는 예외 없이 구할 수 있는 걸 알려주겠다 이거니까 잘 들어와. 자, 먼저 원의 중심의 답변을 때 명확하게 여기고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다. 근데 얘들아 있잖아. 두 번째 방법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쓸 건데 기울기는 당연히 안 주어졌거든. 그래서 기울기를 m이라고 두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이 지금 2라는 게 지금 캐치가 되니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쓰면 y는 mx 풀만 r 루트 m제곱 플러스 1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접선의 방정식이 기본적으로 두 개 나오겠지? 그래서 풀어보다 보면 두 개로 나와야 돼. 근데 어떻게 되든 간에 이 2,3이라는 점을 지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x가 2일 때 y가 3이다 이 얘기야. 2와 3을 대입을 해줄 거야. 그러면 이 식을 좀 풀어서 m값을 이제 구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2m을 좌변으로 넘긴 다음에 양변을 제곱을 해볼 거야. 자, 완전 제곱이지? 4m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9는 자, 얘 제곱해주면 4에 m제곱 플러스 1이다. 자, 그럼 얘는 이제 결국 4m제곱 플러스 4이기 때문에 우리 4m제곱이 지워지게 되겠지? 그럼 이제 풀어보게 되면은 자, 다시 마이너스 12m 플러스 9는 4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바로 m값을 구해주면 m값은 12분의 5가 나오겠다. 따라서 우리 이제 뭐만 해주면 되냐면은 따라서 y는 자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겠지, 그치? 자, y는 자 12분의 5x 풀만 자 r 루트 자 12분의 5를 제곱해주면은 144분의 25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주는데 1을 144에 대해서 분분을 해주게 되면은 이 분자가 더해주면 169거든. 그래서 144분의 169로 쓸 수가 있어. 근데 얘들아 이게 144는 12의 제곱 169는 13의 제곱이어서 이 식을 최종적으로 내가 이제 다시 써주면 y는 12분의 5x 풀만 2 곱하기 12분의 13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약분해서 6분의 13으로 쓸 수 있다. 6분의 13 6분의 13으로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을 이제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면 되기는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게 좀 몇 가지 있어. 자, 일단 이거부터 얘기해야 돼. 기본적으로 원 밖에서 접선을 그어버리게 되면은 반드시 접선이 두 개가 나와야 돼, 얘들아. 그런 접선이 두 개다라는 얘기는 그 접선이 두 개니까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도 두 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선생님 지금 풀마니까 두 개 나왔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검증을 좀 몇 개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얘들아. 검증을. 자, 여기서 무엇을 검증을 해줘야 되냐면은 m값이 12분의 5인데 우리가 이 단계에서 다시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 검증을 한번 좀 해줘야 될 게 있는데 m값을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해보게 되면은 자 3-2m 계산할 거야. 3-2m이니까 6분의 5지? 자
자, 그러면은 3-6분이 오니까 얘가 6분의 13이 될 것인데, 생각해봐. 좌변이 6분의 13인데, 마이너스로 여기가 나오면 안 되겠지, 마이너스로. 자, 그래서 마이너스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는 원래 안 돼. 따라서 마이너스는 우리 최종 답에서 골라주면 안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이 하나 나오는데, 2개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2개 있어. 근데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게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모두 다 구할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 이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황은 이제 이 접선의 방정식을 못 구하는 나머지 하나를 이제 찾아주는 특수한 과정을 거쳐야 돼. 그럼 그 특수한 과정은 이제 어떻게 거치냐면은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잘 봐봐. 이거는 있잖아. 왜 도대체 접선 2개가 안 구해지고 하나만 구해지냐면은 나머지 하나는 여기서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아니 도대체 접선의 방정식인데 왜 못 구하나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이렇게 만약에 그어지는 직선은 기울기가 양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어지는 거는 기울기가 음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어지는 거는 기울기가 0인 건 알겠지? 근데 얘들아 이렇게 그어지는 거 기울기가 몇이지? 세로로 그어지는 거? 이거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거든?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있잖아. 기울기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야. 즉 접선의 방정식이 2개가 나오는데 하나를 구했어. 그럼 다른 하나는 어떻게 구하는가? 다른 하나는 지금 이렇게 이러한 식으로는 절대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요 세로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울기 m값을 구할 수가 없다 이 얘기야. 아무리 이런 m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다 하더라도 m을 절대 구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얘를 도대체 어떻게 구하나요? 접선의 방정식인데 어떻게 구하나요? 이거는 얘들아 있잖아. 이거 세로선 우리 y축에 평행하기 때문에 x는 뭐 라고 이렇게 쓰잖아. 맞지? 근데 접선이 2,3을 지나려면 x가 몇이야? 2지. 그래서 다른 한 접선의 방정식은 x는 2라고 써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면은 답을 2개로 얻을 수가 있다 이거야. 이거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거든?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 결국에는 웬만한 상황에서는 이 공식을 쓰셨을 때 2개가 나오겠는데 가끔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 있어. 그래서 너네는 문제를 풀다가 하나만 나온다.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는 못 구하는 거구나. 왜 못 구해?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접선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는 반드시 그 접선의 방정식의 형태가 y축과 평행하니까 x는 뭐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x가 몇인가? 2,3 지나니까 x는 2로 써주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이번 상황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근데 3번 상황도 내가 한번 일단 좀 보여는 줄게. 3번 상황이라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해당하는 상황을 내가 이제 좀 보여줄 건데, 자, 일단 접점이 주어졌을 때 한번 보자. 자, 일단 여기는 이제 2,3이었고, 자, 접점이 주어질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해주는 거야. 선생님, 저는 방금 전에 방법 너무 좀 복잡해요. 싫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얘가 좀 더 계산이 복잡할 수 있어. 가만히 해야 돼. 물론 아까 것도 계산이 쉬운 편은 아니었어. 네, 얘랑 봐봐. 자, 얘는 이제 접점의 좌표를 내가 x1, y1이라고 볼 거거든. 자, 그럼 어떤 식을 세울 수 있냐면은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쓸 수가 있겠다 이 얘기야. 그러면은 적용을 해보자. 이 x1, y1은 이 원 위에 점 유리하니까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은 4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세워주게 되면은 x1, x 플러스 y1, y는 4라는 식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2,3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왜? 새로운 접선의 방정식이 2,3을 지나는 거니까. 그럼 x 자리에다가 이제 1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y 자리에다가 3을 넣어줘야 되거든. 이렇게 넣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봐봐 이제 이거 1번과 2번이 이제 x1과 y1에 대한 이제
이제 식이기 때문에 연립을 해주게 되면 되는데 우리 이번 식에서 이제 x1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3y를 넘겨주고 양면을 이제 2로 나눠주게 되면은 2-2분의 3y1이라는 식이 나온다. 그럼 이 x1 값을 1번 식에다가 대입해 줄 것인데 자, 2-2분의 3y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4라는 식이 나와. 자, 얘 이제 완전 제곱 전개해보자. 자, 여기부터 4분의 9y1 제곱 마이너스 6y1 플러스 4 플러스 y1 제곱은 4인데 내가 이 4를 여기서 정리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y1 제곱 4분의 9 y1 제곱 더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렇게 나오겠다. 4분의 13y1 제곱 마이너스 6y1은 0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얘를 어떻게 줄 것이냐면은 양면에 4를 곱해보자. 13y1 제곱 마이너스 24y1은 0. 그럼 양면을 y1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y1 자, 13y1 마이너스 24는 0이다라는 식이 나오거든. 자, 그러면 y1이 여기서 뭐 나와? 0 나오고 여기서 y1은 뭐 나오냐면은 13분의 24가 나오는 거야. 그럼 y1을 내가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걸 구했지? 그럼 y1 값에 따른 x1도 구할 수가 있겠다. y1이 0일 때는 x1이 2다. y1이 0일 때는 x1은 2다. 이 조합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y1이 13분의 24일 때 여기다 대입해줘야 돼. y1이 13분의 24일 때는 x1을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자, 2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13분의 24로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약분돼서 12가 되겠고 2 마이너스 13분의 36이 되는 거야. 2 마이너스 13분의 36 다시 쓰자. 2 마이너스 13분의 36. 자, 그러면 이거 통분해줘야지. 13분의 26으로 통분해주게 되면 13분의 26 마이너스 13분의 36 마이너스 13분의 10 마이너스 13분의 10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x1이 또 나온다. 그러면 우리 이제 x1, y1을 구했으니까 이 구한 x1, y1을 우리 원래 저 접선의 방정식 여기에다가 대입해 주시기 바라면 끝난다. 자, 이동을 내가 만약에 대입해 주게 되면은 x1이 2니까 2x y1은 0이니까 씌워지고 4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썼던 x는 2가 여기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또 여기다 대입해 줘야 돼. x1은 마이너스 13분의 10이고 y1은 이제 뭐냐면은 13분의 24니까 대입 13분의 24 얘가 이제 4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얘를 이제 양변을 내가 이제 약분을 먼저 해주자. 2로 먼저 약분해줄게. 2로.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13을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를 곱해주게 되면 5x 마이너스 12y 여기 y가 맞았네. 마이너스 1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6이지. 다시 왼쪽으로 돌려서 플러스 26은 0이다 라는 식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이 식이 굉장히 복잡해. 그치? 식이 굉장히 복잡한데 3번 방법은 2번에 비해서 살짝 분수 계산이 좀 많아. 좀 더 빡칠 수가 있어. 근데 아까 2번도 좀 만만한 편은 아니었거든? 근데 그래도 계산은 얘보다는 진짜 아주 조금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예외 상황만 너네가 잘 처리해 줄 수 있으면 2번으로 계산하는 게 그래도 좀 더 이제 낫다라고 생각을 해. 알겠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야. 자, 점 A 5,0에서 원의 그 접선의 접점을 P라 할 때 선분 AP의 길이를 구해주라고 했어. 자, 저 원의 방정식이 나오거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원의 방정식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바로 써줄게.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내가 좀 바래줄게. 아마 9가 될 것 같거든. 자,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중심의 좌표가 1,2고 반지름이 3인데 A라는 점이 있어. 5,0이네. 근데 이 A라는 점에서 원을 향해서 접선을 그어주는데 그 접점이 P다 이 얘기야. 물론 접점은 두 개가 그어지겠지. 근데 이 선분 AP의 길이를 구해주라는 거거든. 근데 원의 접선의 성질에 의하면은 그 어떤 원밖에 한 점에서는 원을 향해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이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점까지 수직으로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은 합동이 나온다. 어떤 합동이 나와? R, H, S 합동이 나오지.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해주게 되면 뭐냐면은 이 원의 반지름이 지금 3이고 원의 중심 1,2와 A라는 점 5,0까지의 거리를 보여주게 되면은 자, X끼리 빼주면 4, Y끼리 빼주면 2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루트 20으로 나오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분 AP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되겠지? 아마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주면은 루트 11로 표현이 되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단원 진도가 끝났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